열을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숲이 있으면 주변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주변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보다 숲으로 있게 되면 주변으로 내놓는 소위 불필요한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서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사실은 지구 육지의 많은 생물들이 숲에 살아갑니다. 숲은 또한 많은 생물들에게 있어서 그 소위 생물을 다양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를 만들고 산소를 내놓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사실은 지구 육지에서 살아가게 될 수많은 생물들은 또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도시에서 살지만 생물들은 도시에서 안 삽니다. 뭐가 있어야지만 된다? 숲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처럼 이 숲은 우리에게 이 유무형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물 자원들을 품어줍니다. 이처럼 산소, 탄소 거두고 비 만들고 토양 보존하고 열수지 낮추고 다양한 우리에게 환경적인 효용을 제공하는 숲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까지 행복하셨죠? 네. 좀 이제 가슴 아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이제 숲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숲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지만 숲이 망가지는, 그래서 지구 환경이 망가지는 중요한 몇 가지 패턴을 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직접적인 게 뭐냐면 세계 산림의 파괴입니다. 산림, 숲. 사실 좋게 말해서 인류 문명의 근간이요 줄기세포가 숲이지만요, 숲 스스로는 봐서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명 때부터, 그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뭐 여러 이집트 문명이다, 그죠? 뭐 하다부터 고대 로마도 다 뭐냐 하면 그 무성했던 목재 자원을 기본으로 해서 문명이 성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제거되면서 그 목재 자원이 없어지니까 결국 숲이 뭐로 됐냐면 사막이 되면서 그 문명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문명을 유지시키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주로 나무로부터 얻기 때문에 문명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결과 숲이 제거되면 토사가 유출되고 흙이 무너지고, 그죠? 비가 교란되고 강물이 넘쳐나고 결국은 문명이 망하게 됩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죠. 또 근대에 와서는, 이 근대에 와서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아마존 말씀드렸고 대개 남미에 열대림이 있고 동남아 쪽에 열대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위 말해서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열대림이 근대에 와서 굉장히 많이 파괴됩니다. 유럽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남미와, 그죠? 동아시아 다 열대림을 뭘로 바꿉니까? 농장으로 바꿉니다. 그 숲자원이,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와서 사실상 가장 많은 숲이 망가지는 곳이 그런 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인데 불행히도 그 지역들이 가장 생물도 많이 살고 숲의 생산도 많은 열대림이라는 거죠. 그죠? 열대림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생태계입니다. 열대림은 한번 파괴가 되면요, 열대 지역의 토양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열대 지역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사진을 보시면 우거진 밀림 위에 숲 보시지 말고 토양을 보세요. 우리나라 숲에는 낙엽에 있어서 토양이 보존이 되는데 열대 지역은 온도가 높고 습하기 때문에 소위 식물을 쪼개는 분해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낙엽을 지거나 식물 조직이 떨어지면 바로 분해가 돼서 토양을 보호해주는 힘이 약합니다. 숲이 아까 토양 보존 기능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숲이 만약에 없어지면 토양이 그야말로 민둥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열대림은 굉장히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특히 들어와가지고 커피 농장이다, 뭐 요즘에 플랜테이션 많이 나오잖아요. 비누모다, 뭐 야자수.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열대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보세요.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뭐 이런 나라가 지금 가장 환경 재앙을 인도도 마찬가지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 토양입니다. 토양만 보존되기만 해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토양 기반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토양이 망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막화예요. 뭐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정말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면 뭐냐면 경작지가 같은 생산능 저하라고 해야 되나요? 염화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경작지를 이제 과도하게 생산물을 내기 위해서 이제 농약이든 뭐 특히 비료를 많이 뿌리면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이제 생산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작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숲을 개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숲이 처한 환경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온난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우리가 온난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여름 동안 겨울 동안 약간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좀 사실 행복했죠? 들어오셨나요? 그건 정말 다행인 거고 사실은 추우면 걱정이거든요. 그죠? 살 좀 따뜻하면 좋고 근데 날이 좀 온도가 올라가면 이 식물 생산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식물의 생육기간도 길어지고 더 많이 생산하니까 뭐 생산량이 늘어나겠네? 그럼 좋잖아. 이런 부분은 아주 미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숲은 굉장히 위기에 빠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면요. 수분이 빨리 마릅니다. 사실은 식물이 자라는 데는요. 온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후대 안에서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양분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양분을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무들이 수세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이 작아지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물들이 소위 말해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병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여기 소나무가 있다고 치면 해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딱정벌레가 구멍을 내면 나무가 건강해서 에너지가 많으면 바로 방어물질을 냅니다. 뭘로? 송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가셔가지고 소나무 밑에 구멍이 흔하거든요. 사실은 늘 딱정벌레가 구멍을 내는데 걱정스러우면 거기다 손을 넣어보세요. 그게 송진이 묻어 나오면 나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진이 굳어지면서